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내로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조만간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 실적도 최근 좋지 않습니다. 이재용에게는 8월달이 위기의 8월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용은 돌파할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을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십시오. 구독은 무료입니다. 이재용이 바로 저라면 화가 좀 날 것 같습니다. 온통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지금 인텔한테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 출장을 닷새 동안 다녀왔지만 그 결과는 아직 베일이 가려져 있습니다. 언론들이 추측성 보도를 합니다. 몇 개월치를 확보했다느니 또는 일본 말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에서 새로운 수입처를 개발했다느니 하는 추측들이 나오지만 팩트는 아직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본인의 인신과 관련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언론들이나 지금 진보 성향의 국민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그저 삼성이라 그러면 비판하기 급급합니다. 과연 이재용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 여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삼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발음이 좀 힘듭니다. 삼바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김태한 삼바 대표가 구속됐다면 그 다음 타깃은 이재용일 겁니다. 이재용도 소환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요거는 한시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또다시 구속영장을 칠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죄를 졌다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만 이재용이 갖고 있는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굳이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자,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김태한 삼바 대표와 삼성바이오 최고 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등에 대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 대표 등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범죄 성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도 수집돼 있다.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한숨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이 처한 최고의 위기는 삼성전자라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컴퍼니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겁니다. 아마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컴퍼니가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다.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긴 하지만 일본에서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일본 언론들은 이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호의적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와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겨냥하는 것은 그 자리를 한번 일본 기업이 해보겠다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문재인 청와대는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을 시켰습니다. 30명이 3분씩만 이야기해도 90분입니다. 이게 효율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이 그런 거랍니다. 자,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으니까 그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 그래. 국내에도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데 대기업들이 안 사주니까 문제야. 좀 사줘라. 정말 철없는 발언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국내 기업이 생산할 정도면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생산되는 불화수소가 에칭가스가 채산성이 맞다면 삼성, LG, SK하이닉스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시험 단계에서 2개월 내지 6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경제성 또는 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말 한마디에 최태원 SK회장이 박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대기업은 절박합니다. 오죽했으면 권력을 가진 장관이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이제는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찬 처지는 참 딱합니다.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삼성전자가 잘못해서 이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징용 배상 판결 이런 것들입니다. 그 영향으로 정책 영향으로 지금 경제가 죽게 생겼는데 그걸 또 아이디어를 경제 쪽 보고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자들한테 수고합니다. 이 정도 말밖에 안 합니다만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치켜 올라오는 것을 참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지가 쿨합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용을 둘러싼 국내 환경, 국외 환경 다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환경. 자, 지금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3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삐걱해도 이재용은 구속됩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자, 주요 핵심 소재를 한국에는 안 준답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점점 더 그 품목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뺀답니다.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재용은 간단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보고 지금 당장 손해를 좀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오히려 일본을 손해보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에 와서 지금 사장단 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재용의 마음속에는 한국 정부, 일본 정부 모두에게 경고장을 날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흔들리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를 볼까요? GDP의 4%, 5% 이야기도 나오고 더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신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이야기할 때 나 한국인이야.
삼성전자 한국 기업이야. 현대기아차가 한국 기업이야. 다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재용의 불법까지도 옹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처벌도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로 CEO급 임원들을 초청해서 몰래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언론이 특종하면서 공개돼 버렸습니다. 이거 역시 묵시적 청탁 아닙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이 정치적인 곳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자, 이재용이 과연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재용도 인간입니다. 어느 순간 분노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다 부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는 감옥 가더라도 삼성전자는 뉴욕으로 본사를 옮긴다.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 어떡하려고 합니까? 이미 상당 부분 스마트폰 생산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주요 근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LG도 스마트폰 생산은 다 국내 공장 접어버렸습니다. 그만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간판 기업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경제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가 또는 여론이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삼바 대표, 김태환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들 보면 전부 다 법원이 잘못한 것처럼 기사를 써대기 시작합니다. 린치를 가는 겁니까? 뭡니까? 물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망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 정말 꼴보기 싫고 우리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기까지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제 입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 놓고 위기에 빠진 삼성전자를 또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뭡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제 친척 중에서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쓰는 핸드폰, 또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지금 삼성전자의 국제적 위상은 엄청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뤘지만 그 당시는 꿈도 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기적을 이룬 것은 또 이재용입니다. 이건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재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것들. 그렇지만 대기업 오너 일가의 행태가 언론에 공개되고 여론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떨 때는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권력과 돈이 있다고 해서 차별적으로 특혜를 받으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더 심하게 처벌받아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론재판이 일어나면 경찰, 검찰 수사는 가혹해지고 법원은 센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것들이 온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부터 반성할 거는 반성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재용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재용이 국내, 국외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리고 이왕이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성원을 보내는 국민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이재용 감옥 가라, 감옥 가라. 또 풀려났네. 비판만 하는 언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삼성이라고 하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삼성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십시오. 그렇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재용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돌파할지는 국민들이 성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용이 일본에 갈 때 일본 언론들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간판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삼성 편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재용이 활약할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게 그 최소한의 활동 반경은 대한민국이 삼성전자에 보장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오늘 진성호의 직설은 이재용 오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